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서 한 번 더 복사하고 우리 루키 시계열 마지막에 지역 변동할 때 그 날짜 밑으로 막 또 늘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날짜 바꾸고 이거 이제 고치면 되겠죠. 변화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나갔으면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 투자 관심 지역 한번 조사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폼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막 그런 거창한 폼보다는 그냥 각자가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에 맞게 하나 조사를 해서 우리 또 톡방에 올리거나 카페에 올리는 걸로 하죠. 이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 지역 내에서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싶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루키 수업 들을 때 원칙이 있었잖아요. 투자 원칙. 지역 선정하는 투자 원칙이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그때 정한 투자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지금 지역을 쫙 선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인구수 50만 이상 도시가 저에게는 첫 번째 지역 선정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계청에 갔더니 21년 기준으로 인구수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수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골라냈고, 그리고 물량이 줄어드는 곳을 전 아시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뭐 지인을 이용하셔도 되고, 편하신 걸 이용하셔가지고 입주 물량 줄어드는 곳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조사를 입주 물량 부족한 걸 조사를 해서 뭐 줄어들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대구나 포항은 제가 그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X라고 표시를 한 거고 대전, 세종도 마찬가지 뭐 광주나 울산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입주 물량 측으로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 인허가량도 적은 곳을 봤으면 싶겠다 싶어서 이것도 추가를 한 거고, 이거는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저만의 원칙이라서 저는 넣어둔 거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량도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결론을 지었을 때 입주 물량 부족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 인허가량 적은 것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역 선정을 저는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활권별로 제가 나눠는 놨지만 어차피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은 곳들이 있어도 저는 뭐 길게 봤을 때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당장 할 때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전세가 낮아서 우리가 갭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저는 괜찮다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이렇게 저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선정했고, 뭐 수도권이 일단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까지 적어놨거든요. 요거를 저희 다음 뭐 다음번 설 지나서 우리가 만날 텐데, 그 전까지 각자 이제 선정을 해서 다음 지역 선정할 때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일단 먼저 됐으면 좋겠어서 요거까지 제가 공지를 드리고 이제 팔다구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기 인허가 어디서 보셨어요? 아, 요거는 나중에 따로 지금 보여드릴까요? 다른 분들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럼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가 통계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뭐 발표는 조금 늦게 될지 몰라도 여러 가지 통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플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여기서 다 끌고 와가지고 만드는 통계들일 거예요. 그래서 국내 통계를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 우리가 볼 거는 주거예요, 주거. 주거에 보면은 우리 흔히 보는 가격 동향 조사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미분양, 그다음 주거 환경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건설 실적 통계 여기 보시면 인허가, 준공, 착공 다 볼 수 있거든요. A시맨에서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도 착공 부산이 착공이 되게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착공 실적.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여기 보셔도 되고 저는 인허가를 먼저 봤거든요. 왜냐면은 건설을 이제 할 때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순서가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 실적까지 내는 거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인허가 실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허가를 받아놓고 바로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인허가의 추세를 보고 그 공급 물량을 제일 먼저 선행해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허가 실적을 계속 체크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허가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주택 유형별 여기 월별 6개 있거든요. 6개 여기 누르시면 어제까지는 10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11월도 지금 통계가 나왔네요. 그러면 11월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첫 화면이에요. 전국 이렇게 다 나오고 이렇게 11월 달 해서 아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세대 연료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 조회 설정 들어가셔서 대분류 여기서 아파트만 선택하시고요. 중 분류를 다 아파트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시점 있죠. 여기 시점도 사실 통계를 볼 때는 길게 보면 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12년이나 13년 해놨는데 일단 5년만 해볼게요. 일단 17년 12월 이게 월별 누계라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월별로 쌓아서 보여주는 1월에 뭐 1,005, 2월에 1,005면은 1월엔 1,005, 2월에 2,005 이렇게 점점점 쌓인 그 누계 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매달을 체크할 필요 없고 그냥 작년에 12월만 그 체크를 하시면 그 해의 인허가량을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17년 12월, 18년 12월, 19년 12월. 이게 좀 귀찮게 돼서 원래는 월을 딱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 22년은 11월까지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도를 부산을 한번 해볼게요. 부산.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5년간 인허가량이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근데 이게 표로 보면은 또 보기 힘드니까 밑에 또 차트 보기 있거든요. 차트 보기를 누르면 이 막대 그래프에서 이거 꺾으선 그래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18년, 19년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부산 보통 인허가량은 건설사가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인허가를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인허가 받고 분양을 해봤자 시장에서 잘 안 받아줄 테니까. 그래서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인허가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반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허가 늘어나는 이런 보통 이런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고도 아, 시장이 과거에 이때가 조금 좋았겠구나, 안 좋았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요 인허가 늘어나는 걸 보고 원래는 인허가를 받고 거의 분양을 바로 하게 되면 2년 반에서 3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거의 그 정비 사업으로 거의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아파트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그 인허가를 받는 게 언제냐면 사실을 받고 나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의 인허가량은 보통 한 4, 5년, 짧아도 4년, 길면 5년 이렇게 뒤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한 3, 4, 5, 6 하니까 뭐 2026년 빨라야 좀 많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분양하는 거, 입주 물량 실제로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인허가 실적에 대해서? 혹은 너무 빨랐으면 정리를 해서 한번 또 톡방에 올려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인허가량. 이것도 보시고 착공도 보고 하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량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인허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부자 관심 지역 이것도 제가 한번 올려보고 그러니까 하고 이것도 트래킹도 하기로 하고 팔 딸고 한번 해볼게요. 사실 수원은 영통구가 제일 아파트가 제일 많기도 하고 대장 동네기도 한데 예전에 뭐 루키님 수업할 때도 한 번씩 나오기도 했고 따로 우리 공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도 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팔달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분석은 비슷할 거예요. 영통구에 있는 거랑. 그래서 수원은 우리 경기도 남부에 위치해 있고 경기도에서 인구도 제일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일곱 번째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인근에는 의왕이나 용인, 뭐 여기 용인, 화성, 산 이런 도시들하고 인접해 있고 그중에 팔다구는 여기 수원에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계획을 보면 이런 생활권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크게 수원은 5가지 생활권으로 나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볼 팔달구는 요 화성 생활권이라 해가지고 가운데 위치해 있고 여기를 보면 아주 노후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수원시에서는 여기를 문화관광 중심 상업 기능으로 주로 여기 생활권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성생활만 보지 말고 우리 딴 데도 한번 가보면 동수원 우리 여기 영통구는 첨단 산업이나 R&D, 광역행정 뭐 이런 산학, 연육, 복합 뭐 말은 좀 어렵지만 딱 들어도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북수원은 주거여가 친환경 생태 딱히 막 끌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수원도 농업이나 친환경 주거 지역이다. 여기 남수원은 신성장 동력 산업, 첨단 부품 지역 산업. 여기가 일자리도 괜찮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대충 감을 잡는 거예요. 생활권 이런 주요 기능 상태를 보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늘은 화성생활권은 이런 문화 관광 중심 산업 기능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도시 주거 정비 공간 기본 구상도라고 해가지고 여기 동쪽은 양호한 주거지로 형성돼 있다. 여기 서쪽도 양호한 주거지다. 여기 호메시리라 해가지고 택지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양호하다. 여기 산단이 있고 여기 시청과 일자리가 여기 좀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런 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상 내용도 앞으로도 화성생활권을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도심 정비나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주요 뭐 그런 뭐랄까요 호재나 그런 것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팔달구는 원도심이고 관광 상권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아파트보다는 빌라 주택가 위주로 돼 있는 곳이었어요. 원래 오래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기보다는 오래된 빌라 주택가가 조금씩 변해가는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철도 호재들이 주로 여기는 많이 있어서 그 주변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알 수 있었는데 그 세 군데가 철도 호재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 한 군데가 여기 수원역이고 여기는 무려 5가지 그 철도가 생길 예정이더라고요. 지금은 1호선하고 수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뭐 GTX-C도 지나가게 될 거고 수인 분당선 경부선 경부선까지 해가지고 5가지 철도가 이제 앞으로 수원역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미 나중에 나오겠지만 백화점도 있고 상권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상권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런 상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아파트로 몰려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서역 주변도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래 경부선이 지나가던 곳에 신분당선이 여기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신분당선이 그 판교 쪽이랑 강남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빠르게 그 진입할 수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되게 다른 철도에 비해서도 강력한 철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서역 주변도 시세가 많이 올랐고 특히 여기 스타필드가 또 하나 생긴다 그래가지고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런 호재거리가 화서역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주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인동선이라 해가지고 인덕원 동탄선도 지나갈 예정이었어요.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없던 곳에 이런 두 개의 더블 역세권이 생기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팔달구가 그동안 원도심 개발이 조금 지지부진했던 게 여기 화성에 있다 보니까 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 개발이 억제되고 있었던 것도 있었던 걸로 조사됐고요. 그래서 크게 생활권 여기 행궁동 구도심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영통구가 붙어 있는 인계동 신도심이라 해가지고 업무나 행정지구 일자리도 많이 있었고 그나마 아파트들이 예전부터 이쪽에 조금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어요. 이쪽에 시청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매교역이라고 나중에 보면 있는데, 이 주변에 3,000세대, 4,000세대 되는 대단지들이 몇 군데가 여기 다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많은 변화를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도 아마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매교역 인근 재개발까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철도 개발 호재를 호갱노노에서 표시를 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월드컵 경기장역 있었고, 화서역, 이 수원역, 이렇게 철도들이 많이 있고, 매력 인근에 이렇게 딱 봐도 부지가 크죠. 세대수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변으로 많은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많이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한번 알아봤더니, 팔달구에는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업무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인구는 수원이 한 110만 정도 되는 인구수가 많이 있고요. 팔달구만 따로 봐도 지금 새 아파트들이 대단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그런 데들이 입주를 하면서 인구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출 전입이 많은 곳은 수원에서는 화성과 용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었고, 분위지도를 딱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화서역 주변이 그나마 조금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매교 인근 여기 아파트들이 조금 비싼 걸로 나왔고 여기 파란 점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여기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평당가가 높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크게 신경 쓰시기보다는 화서역 주변 그리고 여기 수원역 앞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인계동 그다음에 여기 아까 참 더블 역세권 생기는 오만동 주변의 아파트들이 리딩을 하고 있구나라고 일단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학원가는 팔달구에는 크게 없었고 아마 정자동에 있는 학원가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계동 쪽 분들은 여기 메탄이나 이 주변 학원가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의 입주 물량은 22년 작년 올해까지는 조금 많은 편인데 여기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화성과 우리가 인구 이동이 많았잖아요. 같이 보더라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적정 수요라고는 하지만 여기를 꼭 넘어간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많았던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원과 화성은 계속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경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시세경을 따로 넣는 이유는 시세경에서는 여기 적정 수요라는 거를 그 인구수 곱하기 0.05로 하는 게 아니라 이 2014년부터 여태까지 입주 물량의 평균선을 이렇게 딱 그어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봐더라도 평균선 이하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원은 점점 더 입주 물량이 정리되면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월간으로도 보면 여기 올해 7월이나 내년 3월을 지나면 큰 이제 입주 물량은 없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뭐 투자금이 되고 괜찮다면은 올해 7월 앞뒤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팔달구만 봐도 이게 7월에 입주 물량이 끝나고요. 공급 위치를 보면 아까 3,000세대 넘는 입주 물량은 아까 매개역 근처에 있는 요 아파트가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요거 들어오고 나면은 큰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미분양 경기도 좀 늘고는 있는 상태고요. 이게 어떻게 이번에 우리
1월 3일 우리 완화 정책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분양에 대한 그 완화가 아주 컸는데 그런 것들이 미분양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먼저 그쪽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우리도 계속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수원은 미분양이 많이 없고 이번에 많이 늘어난 데를 지금 보니까 10월보다 11월 많이 늘은 곳이 평택이랑 오산시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은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봤고, 시계열 한번 볼게요. 시계열이, 지금 그 기사로 보면은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하락률이 점점 이번에 줄어들었다고 막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일주일 그렇게 줄었다고 막 되게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직은 하락률이 큰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하락폭 줄어드는 그게 뭐 2, 3주, 한 달, 이렇게 계속 점점점 줄어든다면, 진짜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아지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좋아졌다고 막 그렇게 막 기대 부푼다기보다는 일단은 꾸준히 일단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수원 전체를 보면은 이번에 오히려 전주 대비해서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음, 오히려 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하락폭을 수원은 키워가고 있는 중이고 장안구, 뭐 건선, 팔달, 용통 할 것 없이 다들 늘어나고 있고 이 이유는 저는 전세가로 보고 있어요. 전세가조차도 저번에 0.65 마이너스였는데 이것도 엄청난 폭락인데 다시 마이너스 1.0까지 지금 전세가 많이 약세거든요. 아마도 아까 팔달구 메탄역 매교역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수원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지수 차트고요. 지금 막 쫙 상승을 하다가 재작년이네 이제 재작년 말부터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임만 이제 따로 본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하락을 하다가 22년 9월에 요 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다른 전국이 다 마찬가지죠. 이 수원 같은 경우는 21년 6월부터 평균보다 내려왔고 지금 여전히 거래량이 많아진 건 아니고 계속 줄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평형 연식에서 어떤 분야가 그 거래가 많이 됐는지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 비싼 쪽, 팔달구에서는 1, 2, 3분이 비교적 비싼 분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8, 4, 5구 타입이 거래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게 2019년부터의 거래량 평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달구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식에 따른 거래 평균 자체가 오래된 아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여기 연식을 보니까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거래가 되는구나 하고 그 길 볼 게 아니라 이 신축 아파트들도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갭 차트를 보면은 뭐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인 모습을 매매는 보여있고 전세도 마찬가지 줄어들고 있고요. 갭도 여전히 20년 2월부터는 평균 이상으로 올라와 가지고는 2억 이상 이렇게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구 타입이나 84 타입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도 여기 표시한 거는 내나 우리 임대차 입법을 하고 나서 이 전세가율이 확 올랐거든요. 요게 지금 조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지역 이런 모습을 보여요. 확실히 그런 임대차 입법 3법 자체가 전세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랐던 전세가율이 매매가가 오르면서 쫙 내려가다가 지금은 전세 매매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평균 수준의 전세값이라서 막 크게 낮다, 위험하다 정도 아니고요. 그냥 뭐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율은 뭐 낮고요. 매매가 증감률도 하락 추세이고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은 거래가 많았던 여기
비교적 비싼 분위기에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21년 말 기준으로는 4분위가 제일 많이 하락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으로 봤더니 평형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5구 타입이 한 6% 정도 많이 하락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년차, 25년차 아파트들이 하락을 많이 한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매매가 지금 계속 하락 중이라서 좋지 못하다. 거래량도 평균 이하다. 갭도 평균 이상이라서 좋지 못하다. 전세가율 평균 수준이며 하락 추세라서 뭐 투자하기에는 좋지 못하고 신고가율도 낮다. 매매 증감률도 낮다. 단지 공급 물량만 향후 조금 이제 줄어든 추세이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원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이제 아파트 단위까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법정동을 지도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본 거고요. 화서동, 인계동, 오만동 위주로 우리가 일단 보면 될 거예요. 왜 그 세 개 동네였냐?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세대 수가 각 동네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봤더니 인계동, 화서동, 오만동 순서로 아파트 세대 수가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오만동은 여기 보시면은 서형평수가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화서동이 서형평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서동이 서형평수가 많았고, 인계동이 서형평수가 많은 걸로 나타냈고, 여기에 매교동은 아직 그 우리 대단지 아파트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았었어요. 시세경에. 그래서 이것도 매교동 신축까지 포함을 해서 팔달구에서는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 거래량도 아파트가 많았던 요 세 군데 동네에서 거래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나머지 동네는 지금 한 달에 10건도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달구에서 인계, 화서, 오만동 요 세 군데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대비 상승률과 최근 1년 하락률을 한번 봤더니 최근 1년에는 다른 영통군은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팔달구는 크게 하락을 많이 한 건 아니었었어요. 여기 밑에 KB 시세를 한번 볼게요. 3년 대비해서는 다들 아직까지는 상승을 한 건데 최근 1년 대비해서는 오만동 같은 경우는 한 7% 넘게 하락을 했고 인계화서 순서대로 한 5% 내외 정도 시세가 하락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거등동은 막 시세가 엄청 오른 걸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브루지오 자해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어떤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시세가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지역은 어디를 생각하면 될까 했더니 그냥 여기서는 인계, 화서, 오만동 세 군데를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렇게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까지 포함을 해서 발달구는 조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차트, 인계동도 그려봤고요. 인계동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하락을 한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보면 평균선 이하로 내려왔죠. 그래서 하락을 계속 아마 가능성도 크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화성어동도 비슷한 상태고요. 오만동도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고 타임만 따로 봤더니 하서동이 거래 평균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인계동 순서고요. 오만동은 그 오고 타입 많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오고 타입을 하서동과 인계동에서만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의 하락률을 봤더니 하서동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 많이 하락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계동이 오고 타입 세대수도 많고 하락률도 6% 정도로 컸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화성동도 84 타입에 비해서 59 타입이 하락률이 컸어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오만동도 거래가 조금 있죠. 그래서 84 타입은 요 세 군데 아파트까지 같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증감률을 봤더니 22년 1월 기준으로 화소동은 마이너스 5%인데 반해서 인계동은 오히려 3% 상승을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그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고요. 시세를 봤더니 하락을 한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세세하게 아파트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비슷한 그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 표시를 한 건 아까 인계동 같은 경우에 이 22년 1월 기준으로 상승을 했지만 최근은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마서동은 뭐 1년 넘게 하락 중이고요. 홍만동도 하락 중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사하다가 느낀 건데 영통구와 비교하면은 상승 시기가 확실히 늦었고 그 상승이 늦은 만큼 하락도 조금 늦었다. 그래서 시세에 좀 더 그 뭐죠? 시장 흐름에 영통구가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하다가 그 그래프 제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는 영통구를 먼저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거기가 먼저 조금 상승의 흐름을 보인다 하면은 주변 지역으로 우리가 덜 오른 곳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까지 이제 봤고 보니까 세대수 현황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우만동은 여기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월드 메리디안 빼고요. 그래서 거래량 이렇게 조사를 했고 자세히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아파트들을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체크한 기준은 거래 많고 하락률이 이제 하락이 많이 됐던 아파트들을 제가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라는 아파트를 일단 오브타입에서는 뽑아봤고요. 위치는 여기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수원역에서 그나마 이쪽에 제일 4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수원역에서 아파트를 볼 땐 여기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재개발 구역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 넘게 8억 가까이 하던 시세가 6억 아래로 내려온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시세경에 그 그래프가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요. 위치만 대장 아파트라서 제가 넣어 놓은 거고 지금 이제 화서역 주변에 5구 타입 아파트, 꽃매버들, 마을, 진흥 아파트 이렇게 봤더니 6억 4천까지 하던 가격이 지금은 4억 중반까지 내려온 걸 알 수 있고 이동 평균선 평균보다도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하락을 많이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갭을 보더라도 아직은 평균보다도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화서역이 있고 여기가 스타필드 위치거든요.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그나마 여기 조그만하게 상권이 있는데 그 상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승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했던 아파트다 보니까 또 하락도 조금 급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는 4억 초반대까지 나오고 있고 전세가는 2억 초반이에요. 그래서 갭이 한 2억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투자를 2억을 여기에 넣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신동아 5.9억 매물이라는 거는 여기가 신동아 아파트인데 거의 비슷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고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조사했지만 여기에 4억 2천을 사기보다는 만약에 산다면 여기 3억 9천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 참고를 하시라고 적어놨고 여기를 보다 보니까 가격이 영통에 있는 구축들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저는 영통이 더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여기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학원가라든지 그다음에 거기는 중요한 게 리모델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이지님이 말씀하시는 뒷방까지 생각을 한다면 영통이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교까지 한번 해본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하서주고 여기가 거의 대장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대장인데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대장인 이유가 화서역에 거의 제일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고 스타필드 가깝고 여기 보시면 초중 고등학교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장 아파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봤던 진흥 아파트보다 한 8천만 원 정도 더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던 여기가 그 역이 생길 위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우만 주공 아파트인데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완전 급등을 했거든요. 전세는 못 오르고 있는데 매매만 엄청 급등을 했다가 지금 확 꺼져 버렸어요. 분명 좋아질 아파트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로는 5억 5천에 전세가가 한 2억도 안 되는데 3억을 넘게 여기 넣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이런 아파트가 있고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경기장역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84 타입이고요. 외교역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여기 세 군데 아파트가 지금 주로 보이고 있고 요 두 개의 아파트는 올해 작년이죠. 22년 입주를 했고 다 비슷하게 좋은 아파트인데 좀 더 좋은 데를 보면 여기인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같이 품고 있더라고요. 역도 조금 더 가깝고요. 물론 이 아파트도 따라 같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 할 때는 좀 더 여기가 대장 아파트다 생각이 들어서 이 아파트를 선정을 했고 지금 최고가는 11억 가까이 가던 아파트가 지금은 8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입주장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 3억 중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의 전세가 얼마나 빨리 소진이 되는가도 모니터링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트래킹에 보면은 매물수를 제가 적는 걸로 해놨는데 그 이유도 이런 전세들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화서 블루밍 푸르숲이라는 화서역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프 모양은 다 비슷해요. 지금 고점을 지나서 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갭도 여전히 크고요. 위치는 여기, 뭐 산 밑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나마 연식이 여기가 조금 더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84 중에서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하는 편이었고, 7억 가까이 했던 아파트가 지금은 5억 가까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계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래프 모양 다 비슷하고, 여기도 갭도 여전히 크고요. 위치는 여기 수원시청역 인근 상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여기 바로 메탄동 여기 다 아파트들 많고 아마 살기 괜찮은 아파트 그 동네 거예요. 학원가도 여기 있고. 근데 여기는 영통구로 들어가고 여기는 팔달구로 들어가는 그런 행정구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메탄동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인계동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로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고는 8억 중반까지 가던 게 6억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세는 한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동 쪽에 여기 이제 다른 거는 제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바라본 아파트들이고 요거는 연식이 2004년식으로 20년 정도 되는 구축이고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고 여기 주변에서는 뭐 그나마 살만한 아파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를 하고 이렇게 급등했던 가격이 지금 6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가 3억 초반인데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지금 매교역 쪽 신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세가 조금 더 조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들 그냥 간단한 캡처를 해봤고 여기 수원역 근처에 이런 개발이 있었고 여기 스타필드 화서역 근처 우만역 이것도 그냥 나중에 제가 파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어, 공유 중지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아파트들 지금 보신 거 일단 제가 준비한 아파트들은 아까 트래킹 단지에서 제가 추가를 해서 꾸준히 한번 볼게요. 봐가지고 어떤 아파트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혹시 또 다른 분들 발표. 네, 발표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냥 각자 생각한 거 하면 됩니다. 혹은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달아서. 아,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할게요.
혹시 공유가 됐나요?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이, 이 화면? 지금 아파트 분석 이 화면으로 나왔나요? 네, 아파트 분석 맞아요. 아, 제 화면에서는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럼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기본적인 건 아까 전에 다 그 백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제가 백님 그때 파일 받은 걸로 해가지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쭉 보면 889 아까 말했던 대로 가운데 있는 걸로 돼 있었고 이 부분도 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님이 아까 전에 말했을 때 그 뭐지? 수원시청에서 보면 생활권이랑 이런 거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들어갔는데 못 찾았어요.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냥 나무위키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여기에 특징으로 나오는 게 여기에는 재래시장이 많고 맛집이 많고 단독주택이 많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화성 그 위치 있잖아요. 거기 성역화 그 산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나머지 주변의 개발 사업들 올스톱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기는 아까 말했던 대로 관광이나 상권 이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지 자기 투자 원칙에서 전 보니까 백님이랑 거의 같거든요. 인구 50만에 해서 루키님이 투자 원칙으로 잡았던 거 있잖아요. 국세권이며 그다음에 학군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이 봤을 때, 그러면 팔달구는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걸 보기도 해가지고 예측을 했었고, 그 교통으로 보면 분단선이 완전 개통이 되면서 팔달구 재개발, 재건축 산업들 이쪽으로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보면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관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이쪽으로 간다 하면 그때 우리 독서 모임에서 딱스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에어비앤비 같은 거 그런 것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보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철도가 수원역, 화서역, 내교역, 수원시청역, 월드컵 경기장 거쳐가지고 이렇게 아까 짚어준 데 있잖아요. 그 부분들로 해가지고 호재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여기는 공공기관이라 이런 금융기관들, 시장 이 위주로 많네 이렇게는 이걸 보고 알았고 이렇게 아까 짚어주셨던 곳 있죠. 이 부분들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쪽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뭐 개발이나 이런 거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봤었습니다. 인구도 저는 이게 처음 해보는 그동안에 꼭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 이런 거 준비하는데도 그래서 그냥 쭉 보니까 그 부동산 지인에서는 그 구 단위로는 전출입이 안 나오고 전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화성, 용인, 평택, 성남, 안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전출입이 많으니 이제 입주 물량 볼 때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고요. 이렇게 인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평당가는 이제 이 정도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통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인구수도 여기가 더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당가도 여기가 더 높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이거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 인구도 줄었다가요. 여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었어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점점 빠지잖아요. 해운대랑 이런 데도 빠졌는데 이걸 해보니까 팔달구만 봤을 때는 이렇게 다시 또 느는 추세로 있었고 네, 아마 새 아파트 들어오고 이러니까 조금 더 는다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투자 원칙에서는 인구나 세대수가 점점 증가하는 곳을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보면 투자하기 괜찮은 곳으로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했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될 곳들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팔대구 안에서도 인구가 어디로 모이냐고 보니까 여기 이제 고등동, 교동, 그다음에 우만동, 인계동,
화서동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순서대로 세대가 많았는데 인구수 대비 세대수가 많은 곳 위주로 보면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요. 이렇게 이 위주로 보면 좋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8대구는 이제 보면 생각보다 일본이 수가 많지 않다는 것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그러면 그 평단가 높은 곳들 이렇게 분위지도 보면 이렇게 이쪽 아까 딱 여기 이렇게 호재 있는 곳들만 이렇게 분위지도에서 일본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화서동이랑 수원역 근처는 그 새로 개발도 많이 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분위지도가 높다 하지만 여기 우만 이쪽은 옛날 아파트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거는 재건축 위주로는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 우만동 위주는. 그리고 이거 궁금했었거든요. 예전에 백님 그 자료 영통국보 봤을 때 동별 매매가 현황탁시 3, 40평으로 보시는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메모를 해놨던 거기는 했어요. 나중에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전체 그 매매가 현황 이렇게 봐봤었거든요. 그러니 이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V자 순서대로. 그래서 이쪽으로 그럼 흐름이 움직일 때는 어디부터 움직일까 보면 아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도 해봤어요.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렇게 보면 순서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보면 되고 학원가는 진짜 없어요.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 이쪽 사람들은 우만동의 사람들은 여기 광교 쪽으로도 이제 라이딩해서 갈 거고 여기 화서는 여기 위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 인계동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건선이랑 메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구수는 백님 아까 전에 인구 그 뭐지 공급 물량 볼 때 수원 전체를 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딱 그냥 팔 떼고 넓게 못 보고 팔 떼고만 봤는데 24년 이후로는 그냥 제로더라고요. 공급 물량이. 네. 그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제로였어요. 그 연간으로 공급 물량 봐도 정말 부족해요. 0으로 나오고. 근데 수원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하네라는 생각으로 들었었고 전출입하는 그 부분에 이제 그 입주 물량을 쭉 봤었거든요. 그 화성이나 용인, 평택, 성남, 안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입주 물량을 봤는데 여기 되게 많아요. 화성이랑 그다음에 용인이랑 그다음 평택은 되게 많아서 과연 근데 8대구 사람들이 평택까지 가려나?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나? 그게 이게 입주 물량에 영향이 뭐지? 8대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학군가가 아니어서 인구 유출도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봤었어요. 8대구에는 너무 새 아파트가 없으니 차라리 이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8대구는 23년 7월 이후로는 물량이 없다고 나와서 이렇게 봐줬었고요. 네. 이게 이제 공급 물량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들만 공급을 하고 있구나. 가운데 여기는 전혀 이제 하지 않아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하면 여기는 너무 오래 지속이 될 거여가지고 섣불 여기 안에서는 빨간색 이렇게 없는 데서는 덤비기는 힘들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없는 편으로 나왔었고 시군구 단위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대님 하신 거랑 거의 같거든요. 이게 쭉 보니까 다른 데는 이제 약간의 소폭 조금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8대구를 봤을 때는 이게 0.99에서 0.48 그다음 같이 움직여 0.60에서 0.57로 해가지고 움직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조금 변화되나 그러면 이게 이번 주에 또 금요일 날 보면 되니까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했고요. 이거는 제가 KB 전세 증감률로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똑같은 KB 데이터를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백님 걸로 해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루키 시계열 봤을 때 7번 있잖아요. 그걸로 보니까 어, 팔달구는 그 루키님 그때 강의할 때 KB랑 아론이랑 같이 이것도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팔달구는 그 색깔이 같이 안 움직여가지고 크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쭉 경기도만 보니까 영통구는요. 약간 풀밭에서 조금 파란빛으로 변화되는 게 먼저 변화되고 있어서 그 빅님 그때 데이터 톡방에 올려주셨잖아요. 영통구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 뭐지? 상승이나 하락에서 영통구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 그 주간 시계열 KB 우리 했던 거에서도 봐도 7번 데이터 보면 여기에서 파란 거에서 이렇게 초록에서 파랑이 영통구가 먼저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데이터를 다 못 본다 하더라도 그 우리 시계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는 거 볼 때 이 색깔 변화되는 것만 봐도 어디가 먼저 움직이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간 시계열 매매 지수 차트 이렇게 쭉 해서 지금은 하락세로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그냥 이거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고 분석을 하려고 해도 이게 그때 몇 프로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 몇 프로 하락했다고 백님 적어 두셨더라고요. 며칠부터 며칠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몇 프로 하락했는지 이런 거 적어 두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데이터를 보고 적어 두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건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메모를 해놨어요. 이거. 이건 똑같은 차트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거 그리고 역대 최저 수준으로 팔달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봤었고 어, 똑같은 데이터를 봤는데도 제가 본 그거랑 조금씩은 다른 것 같더라고. 데이터를 긁은 거는 같은데 포인트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했는 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실거래량 이렇게 봤을 때 1, 2, 3분위 여기가 이제 거래 평균이 어느 정도 되고 여기에서도 보면 20평대랑 30평대 그 다음에 30년씩이랑 15년씩 구축의 거래량이 많은 게 확인이 됐고 외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외진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법인으로 보면 법인 매수가요. 약간 또 오르더라고요. 지금 뒤에 보니까. 그래서 법인들이 조금 다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외진들이 먼저 들어오고 법인 거래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실거주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계속 보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데이터 긁을 때 이거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구 거 샘플 먼저 예전에 루키님 주셨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들어가서 보니까 시세경 실거래 갭에서 전세가 차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 이거 갭만 보면 이렇게 검은색이 갭이던데 아직까지는 평균보다 위에 있는 선이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만 파악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몰라서 같이 공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빅님이 말하셨던 대로 그대로고요. 아직까지는 평균 객선보다는 위에 있어가지고 투자하기로는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84, 5구 타입 이렇게 쭉 다 나왔고 KB 시세도 그대로입니다. 네, 그 백님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포인트가 임대차법 신후로 보이고 대출 규제로 해가지고 이게 점점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신고가율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같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거여서 그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변동이 보면 네, 다 하락 중인데 특히나 3, 4분위 정도 하락이 눈에 띄고 있으니 나중에는 혹시 3, 4분위가 먼저 변화가 되지 않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락 분위기, 하락 분위기에서 3, 4분위기에서 보면 빨간색이 여기 이렇게 봐도 먼저 빨간색으로 변화되는 것도 3, 4분위기가 먼저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 될 것 같고 평형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15평에서 30평, 네, 우리 9평까지가 하락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구축, 네, 35년, 15년에서 35년 사이에 구축이 하락이 크고 특히 25년에 하락폭이 제일 크게 나타난 걸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X인데 공급 물량은 저는 약간 아리까리 했었어요. 아직 투자하면 그 뭐지? 팔달구만 보면 공급 부족인데 옆에 이게 화성이랑 용이 평택이 공급이 많으니까 이게 팔달구 안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건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세모로 해놨습니다. 동단위 분석으로 보면 이게 다시 지도를 한번 쭉 봐가지고 넣었고요. 세대수는 네, 여기 인계, 화서, 무만, 고등, 외교 이 중에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인계동, 화서동은 오브 타입, 8사 타입이 많았고요. 우만동은 작은 평수대가 많았다. 이렇게는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만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거기에 8사 타입이 들어오면 다들 그쪽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8대구는 그리고 생각보다 대형 평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특징을 보니까. 그래서 대형 평수 아파트가 들어오면 리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애들이 들어와서. 잠깐만. 그리고 동 거래 현황으로 봤을 때도 인계동, 화서동, 우만동 여기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인계, 화서, 우만이어가지고 이렇게 봤었고 실거래 상승률도 보니까 저는 이거 데이터할 때 2년 전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제가 그 질문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몇 년 전 대비 이렇게가 안 나와가지고 증감률로 이렇게 봐가지고요. 네, 네 이렇게 증감률로 봤을 때 인계동, 우만동, 예산로 2가 여기가 이제 네 2년 전 대비 10% 이내 상승한 곳이어가지고 투자 원칙에서 그때 루키님이 25% 정도 상승을 할 거니까 한번 상승하면 25% 상승하는데 본인은 10% 이상 된 거는 투자 안 한다고 했었던 거가 있어가지고 그거 10% 이내 것만 보니 인계동, 우만동, 예산로 2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매 실거래 상승률로 보니 1년 전 대비로 보려면 저는 거래가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2년 전 대비로 확인을 했었고요. 2년 전 거래로 보면 화서동, 매산동, 우만동, 인계동 하락률이 이렇게 보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지역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세대 많은 거는 인계, 화서, 우만, 거래 많은 곳도 인계, 화서, 우만이고요. 네. 이거 KB 이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찾다가 이거는 패스하고 실거래로 봤었어요. 실거래로 이제 하락이 큰 곳을 봐서 매산 2가 5만 인계. 그래서 이걸 쭉 덮어내가지고 중복 많은 곳은 인계 가서 5만 동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8대구에서 볼 거는 저는 그냥 인계 가서 5만으로만 보면 되겠다. 대님도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중간에 게 약간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차트를 보는 게 제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동단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 이렇게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매매가 실거래 차트는 아까 전에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똑같이 되는 거여서 그대로 넘길게요. 그러면 혼자서 애를 보다 보니까 지금 둘이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석으로 이렇게 가니까 저는 그래서 인계, 화서, 우만동으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인계동에서 이제 세대수 현황 사서
쭉쭉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거래 현황으로 봤을 때 거래가 크게 없어가지고 밑에는 거의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전세가율도 이렇게 쭉 보면 70% 이상 되고, 그 중에서 인계구만, 네, 화서 있는 것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회사 타입도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 평당가 순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음, 그러면 이제 최고가 대비 하락률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거래 평균으로 봤을 때는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구 타입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고, 매가 대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같이 중복되는 거를 보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꽃매버들 마을 진흥이랑 성경삼, 꿈매 마을 신동아, 저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봐도 백님이 봤을 때 그거 아파트 뽑는 거랑 또 제가 봤을 때랑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놓친 게 뭔지나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 타입 또 봤을 때 거래 평균이랑 그 다음에 매가 맥스비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거 보니까 저는 이 두 가지만 나오더라고요. 빨간색 월드 메르디안이랑 영광 아파트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 아파트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매매 차트로 보니 화서동에 있는 오구 타입 꽃매버드 마을 지능은 이렇게 보이고, 그 음, 아까 보여주셨죠? 이 꽃매 마을 지능. 네네. 그래서 아파트 차트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매가는 지금 쭉 떨어지고, 그거 평균 24개월, 거기에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갭은 지금 평균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기로는 별로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니까, 네, 여기 화서역 근처 이쪽으로 있었고요. 음, 지금은 매가 4억 초반, 5구 타입은 전세 아까 말한 대로 2억대 초반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는 이번 주에 저는 조사를 했고요. 대리님은 12월 달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거 뭐지 내놓은 가격들을 보니까 최저가가 4억 천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아 계속 조금씩 낮춰가지고 가격을 불고 있구나 이 생각은 했었어요. 여기 위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여기 그 화사역 파크 푸르지오 있고, 네, 새 아파트를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다 옛날 아파트인데 여기 다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것들도 나중에는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생각보다 여기 근처에는 몇 개가 있었고 신축들이 많은데, 그리고 대로변이 있고 여기에는 그거 스타빌드 들어오고, 그래서 입지적으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투자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인계동에 그 오구 타입은 성경 3차 이렇게 나왔었고요. 3차도 보면 쭉 이렇게 가다가 가격이 훅 떨어져 있는 거고, 거래 거의 없는데 거래됐던 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곡선이 나타난 것 같아요. 똑같이 비슷한 그림으로 나가고, 네, 갭은 여전히 높고, 이 위치는 그러면 한번 보니까 성경 3차는 여기 있는데 주위에 지금 다 재건축되는 그 사이에 이렇게 있었고요. 가격은 3억 5천인데 전세는 1억 9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는 제가 여기는 그럼 위치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걸로 한번 보니까 여기는 공원이 있고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이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저 투자 원칙에 있어서는 그거 뭐지? 학군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학교는 그렇게 없는데 학원은 옆에 붙어 있는 인계동에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학교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닥 선호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서동의 꽃매마을 신동아. 그래프는 다 비슷하게 보여지고 거래량은 거의 하나씩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높게 있어요. 전세가보다 지금 갭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억 8천. 전세는 여기 놓쳤는데 전세는 거의 2억 후반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네, 여기는 아까 말했던 꽃매 그 시리즈 여기 쭉 다 있었고 그 밑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 미모하기에는 이거 하나로는 세대수가 지금 보면 너무 작더라고요. 세대수가 332세대여가지고 너무 작아서 요게 이 아파트들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뭘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쪽에 나중에 뭔가 이슈 나오면 한번 조금 보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근처로는 다 새 아파트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여기 가격이 조금 더 높고 이러하니 여기는 먼저 투자해놓고 꼭 끌고 가지 않더라도 이슈 있을 때 투자했다가 빠지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독으로 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84타입 우만동 월드 메리디안 아까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월드 메리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 보니까 요게 공터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여기 밑에 이게 뭔지가 궁금했었어요. 아파트 옆에 큰 거 뭐 따로 나오지가 않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했었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은편에는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이어가지고 여기는 대단지인데 여기가 재건축하니 여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여기가 움직이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나마 여기에서는 갈 만한 데가 아파트가 이쪽이니까 이주하는 수요도 있지 않을까? 여기 재건축한다 하면 사람들 옮기고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서동의 영광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거래한 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이것도 갭 차이가 많이 났었고 영광 아파트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서역 근처. 아, 그래서 여기 호재들이 쭉 있는 데다가, 아, 여기 공원이 있고, 여기 푸르지오가 있고, 새 아파트 들어오고, 아, 그러면 여기가, 그럼 실수요자들이 갔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관심이, 그 뭐지? 다른 외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지,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지는지. 근데 여기를 보면 그거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까 영광 아파트 근처에는 빌라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파트보다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아니어도 나중에 근처에 있는 빌라들로 위주로 한번 봐도 쭉 다 합쳐가지고 크게 네, 재개발로 간다 하면 대형 단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혼자서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백님이 그거 네, 같이 공유해 주셨던 거보다 한번 본다고 보니까 상승이 영통 영통 장 그 8대 장안 권선 순으로 저는 이렇게 변화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데이터를 잘 못 보는 건지 순서가 어떤 시점부터 이렇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넣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아, 저도요. 햇살 부자님 완전 진짜 이게 원래 아, 잘하는데 바빠갖고 공부를 못.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 진짜 너무 다,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 거의 안 해보다가 이번에 진짜 한번 해보자 싶어서 했는데 저는 너무 완전 진짜 정말 어려워가지고. 근데 분석이 안 돼요. 긴장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게 생각의 확장이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네, 일단 깜짝 놀랐어요, 나. 궁금해하는 이런 포인트들도 음, 약간, 저도 반성한 게 약간 잘 기계적으로 들어주세요. 언젠가는 했던 것 같은데, 와, 햇살 부자님 나중에 PPT 파일 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와, 그 근데 두 분 다, 저는 이게 백님 할 때 보니까 저는 제가 분석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저는 아직 이거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분석하는 걸 잘 아니,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아니요, 엄청 잘하고 있어요. 네, 내가 깜놀했다. 그리고, 내 우리 아들 네, 라면 끓여주다 뛰어와갖고 봤다, 얘가. 그리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응, 어차피 스터디 하는 이유가 그것 각자의 때문이니까. 생각을 공유하는 거고, 거기서 계속 이제 올바른 방향을 가는 거라서, 응. 저도 뭐 그렇게 그것도 아니고, 정답이 결코 아니고, 그 햇살 부자님 의견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특히 막 대형 평수가 없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 매교역 근처도 보면은 그 SK뷰 프루지오 말고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소형 위주고 막 그렇거든요. 수원역 앞에 있는 신축도 그렇고. 그래서 대형 평수를 포인트로 보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리모델링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햇살 부자님이 너무 잘한 게 그 자기가 궁금해하고 모르는 거를 옆에 적어놨잖아요. 네네. 이거는 내가 볼 때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저도. 그래서 다들 조금이라도 응.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미르님도 그렇고 뭐 판다님도 다들 있잖아요. 그냥 자꾸 기죽지 말고 제가 볼 때 오늘 너무 훌륭했어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합의의 표본이다. 음, 내가 볼 때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음.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님이 데이터를 이제 기본 그거를 또 깔아주셨기 때문에 뭐 그건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백님은 칭찬 안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좀 반성했어요, 반성. 반성 좀 해야 된다. 반성했어요. 와, 깜짝 아,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스타디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아까 내가 포인트 생각한 게 뭐였냐면 교차점이 나왔잖아요. 아파트가. 음, 그쵸? 음, 음. 교차 나온 데랑 안 나온 거를 조금 분류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 그래서 교차 나온 동네에 아파트 말고 우리는 재개발 구역도 돌아봤으니 그 주변에 이제 그 구역들도 같이 보자는 거지.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아까워서 아파트 요걸로 끝내지 말고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아파트 인근을 확장시켜서 교차점이 나왔으니까 교차점은 일단은 내가 볼 때는 1군으로 나중 사람들이 뽑아지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갈 확률이 높아. 투자를 위해서. 음, 우리가 지금 스타디를 하는 게 공부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우리 마키하고는 좀 안 맞고 교차점이 나왔으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야가 만약에 먼저 상승해서 사람들이 진입을 먼저 했다. 그러면 다음 파스 1등, 2등, 3등, 5등까지는 뽑아놔야 돼. 그래야지 만약에 우 들어갔을 때 3등, 4등 잡으러 가야 돼요. 음. 네, 그래야 투자를 최저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지도 반경을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재개발 구역하고 데이터하고 이걸 내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게 데이터가 딱 나오면 그 인근 반경에 어느 구역들이 있는 거라든지 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곳까지도 매물을 소팅해 놓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최저가에 진입이 가능해요.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야. 데이터와 재개발 이거를 믹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는 최일선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계속 피드백을 할게요. 예. 네. 와, 햇살 부자님 오늘 네, 다음번에는 그래서, 네. 미르님하고 판다님, 오싹 부자님 몸 좀 추스리고 하시고. 네. 네. 왜냐면 아플 때는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공부거든요. 네, 아니, 그냥 네. 저는 오늘 이제 그 시세경 이제 다른 이제 원래 이렇게 시군구 분석 동분석을 해서
아파트를 뽑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시세경 들어가면 이제 실거래 매매 들어가면 이제 메가백스비로 뽑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그 햇살 부자님하고 아파트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좋다, 좋다. 예. 네, 많이,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만 하면서도 자꾸 하사동이 이제 계속 눈에 보이길래 하사동이 괜찮은 건가 하면서 계속 했는데 하사동 인계동하고 했는데 회사 부장님하고 거의 많이 아파트가 겹쳐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렇게 분석을 못했지만 어쨌든 급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까 뭐 그 꽃매 꽃매 버들말 진흥이나 신동아 그다음에 뭐 성경 3차 그다음에 또 뭐 영광 아파트랑 저도 여러 개 하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라도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도 그 위치랑 이렇게 보니까 안 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맞아.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위치를 보게 되니까 훨씬 좋은 것 일단은 같아요. 모르는 동네니까 네, 모르는 동네니까 너무 이름을 아는 낯선데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 예, 큰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서 사실은. 화서역하고 예. 수원역하고 이렇게 알게 되고 화서역 주변에 주공단지랑 이렇게 다 구축들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부산이라도 우리가 부산 다 모르거든요. 예, 그럼 똑같은 거예요. 부산에 있는 예, 아파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듯이 수안동에 있는 아파트 다 알아요? 모르를 몰라. 맞죠? 예. 수안동에 그 동네 수안동에 그 뭐 해바라기하고 주변에 장미하고 재개발구역 연결된 것들도 자기가 그쪽으로 관심 갖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부산도 모르는데 당연히 다른 동네는 아예 생뚱맞거든요. 예, 그 너무 그래서 이런 낯설었는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보면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아무튼 좀 짧게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짧게 해서 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아니면은 반반 나눠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동네를 외우든지. 근데 너무 너무 좋다. 야, 지금 햇살 부자님 해설 부장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잘했다. 부담 주지 말고 네, 적당히 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시세경이 아직 되더라고요. 그 계속 쓰면 되나요? 조용히 하고 쓰세요. 모르겠어 난. 그냥 쓰면 되나요? 아니 네, 그래서 쓰세요.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 내가 볼 때. 그 그 뭐지? 평가판 그 날짜까지 쓸 수 있나 네, 봐요. 맞죠?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도 그 새로 신청하는 거를 아직 못 받았고, 이게 되길래 저도 일부러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네. 저도 예전에 우리 2기 때 받은 아이디로 아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 계속 써도 될 것 같고, 그거 막히면 네. 얘기해. 네, 막히면 얘기하시고, 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공유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 찾아서 해드릴게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단 그것도 제가 볼 때 일단은 할 때 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좀 써요. 빨리 쓰고 빨리 예. 쓰고 해.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되니까 한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괜히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다 지금 다 나도 어, 나도 지금 조마조마해서 다 그냥 말 너무 찔려서. 루키님 그래가지고, 네. 바쁘실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가지고, 다치면 그때 우리 다 같이 얘기해서 예. 의논하는 거 네. 하고 일단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쓰고 네 그렇게 한번 그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될것 같고, 잘했어요. 그 백님 저 하나 더 여쭤볼 게 그 시세 네. 트래킹 할 때 그 파일에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를 선정하는 그 기준은 그냥 뭐 어떻게 아직 안 나눠도 되나요?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나누지 말고 그, 그냥 어떻게 어, 해야 될지 그게 아파트는 예. 이번에 우리 조사를 하면서 계속 넣었고, 그 다음에 누가 어느 지역을 할지는 사실 저는 발표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계속 트래킹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게 조사를 하면서 저도 오늘 말씀드리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게 지역 하나로 해서 같이 하자고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분만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소 두 지역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지금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그냥 미션을 줘. 그래서 네, 숙제 안 하면 그래서 월급 내. 그래서 지역을 제가 정했죠. 두 월급 지역을 내야지. 그 월급 나눠가지고 내갖고 만났을 때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아니면 지역을 두 개로 아니면은 나눠가지고 배타기 해라. 배타기. 분식이라도 하기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앞부분은 거의 겹치는 부분 많기 때문에 먼저 한 부분이 뭐 시단위, 동단위 이런 걸 좀 했으면 뒷부분은 그걸 좀 생략을 하고 이 아파트는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이런 그, 발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명씩 해가 짧게 해서 지역을 두 개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해서 하면은 딱 그 되겠죠. 같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지역과 단지를 각자 트래킹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나도 진행을 그거 하고. 톡방에서 혹시 얘기해도 될까요? 내 지금 네네. 그 한 분 줌 기다리고 있어서 내 우리 거 녹화 떠서 아, 예. 그러면 컬리체님하고 톡방에서 얘기해요. 네, 왜냐면 네. 컬리체님하고 이거 녹화 떠주려고 컬리체님은 지금 해놓고 못 보고 계시니까 미남땡님하고도 그래서 내가 녹화를 떠주거든요. 요거도 네. 우리 톡방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계속 그분 왜 그 우리 북클럽에 하시는 분 줌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제발. 그 하고 알겠습니다. 지역도 그럼 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네. 네. 네네. 하고 내가 끝나고 또 그 나중에 다시 열어도 돼요. 이거 녹화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 스타디 하는 사람 못 들은 사람도 좀 듣고 할 수 있도록. 네. 이거는 딱 우리밖에 못 보거든요. 알죠? 네. 네. 그렇게밖에 안 되고 이거 스타디 한 거니까 혹시나 그때 백님 만약에 시스 트래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못했다 이러면은 요 부분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백님한테 물어보든 햇살 부자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좀 계속 프리토킹 해주세요. 네, 톡방에 계속 네.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햇살 부장님도 질문 있으면은 지금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PPT 파일을 올려주세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갖고 그거 같이 보고 그 부분 다음에는 좀 약간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표시될 수 있도록 PPT 넣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오늘 진짜 스타디의 정석인 것 같다. 너무 좋았다. 네, 그럼 톡방에서 얘기 계속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저는 네. 나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